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올리게 되네요. 아이패드로 녹음해가지고 녹화해서 올린 게 별로 안 좋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이 옛날 방법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호의 기초고요. 10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인데 봅시다. 107페이지. 뭔가 포커스가 좀 잘 안 맞네요. 오케이. 병원의 물리적 환경입니다. 자, 제목 보시면 간호 환경 유지 보조 업무입니다. 간호 환경을 유지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줘야 되는가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안에 내용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둘째 줄 보시면 환자에게 쾌적하고 청결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편안한 환경입니다.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지만 환자한테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요소 첫 번째는 뭔가요? 온도입니다. 온도. 자, 보세요. 온도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보통 적당한 실내 온도는 20에서 25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침구, 이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18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적당한 실내 온도 20에서 25도, 밤에는 침구 때문에 18도가 좋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밑에 줄 보시면 여러분, 어린이나 노인 및 환자들은 실내가 조금 높도록 해주는 게 좋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습도입니다. 습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면 40에서 60%가 인체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잠깐 보시면 기관지 계통의 질병이 있을 때, 즉 기관지 계통의 질병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관지염, 아니면 또 뭐 있을까? 폐렴, 그럼 또 뭐 있을까? 감기.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비교적 습도가 높은 게 환자한테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요소 세 번째는 환기입니다. 환기는 여러분,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를 바꾸는 것을 환기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환기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환기는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을 자극해가지고 피부로부터의 방열을 촉진시킵니다. 피부로부터 열이 날아가는 것을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환 및 호흡을 증진시키는 게 바로 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환기를 통해서는 또 습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환자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환기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 그렇게 잘 나옵니다. 환자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냥 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요소 네 번째는 청결한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깨끗하면 아무래도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자,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요소 다섯 번째는 광선이 되겠습니다. 광선. 자, 광선 안에 여러분 내용 한번 보시면요. 광선은 자연광선과 인공광선이 있는데 자연광선은 태양에서 나오고 이것을 모든 생물체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환자에게 명랑한 기분을 갖게 하고 정신신경적 자극을 주기도 하는 게 바로 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선 중에서 이 직사광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직사광선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빨간색 구루병, 결핵 같은 질병 발생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직사광선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병실에는 적당한 햇볕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요. 보세요. 병실에는 적당한 햇빛이 들어오게 하되 환자 얼굴이나 눈에 직접 직사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창을 통해 가지고 병실 바닥에 햇볕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괜찮지만 환자 얼굴에다가 바로 쏴버리는 거는 좋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 소음입니다. 소음이 없어야지만 환자가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냄새네요. 기분 안 좋은 냄새는 여러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냄새도 없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병원의 물리적 환경 두 번째는 안전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환경.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물리적 상해인데요. 상해는 뭐냐 봅시다. 물리적 상해는 뭐냐? 낙상, 충돌 등의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부상 같은 것들을 물리적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주어야 되고요. 여기 엄마야.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주는 게 좋고 바닥에 물이나 기름은 언제 닦아냅니까, 여러분? 바닥에 물이나 기름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언제 닦아내냐? 즉시 닦아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국가고시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회진을 하다가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언제 닦아주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즉시 닦는 게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상해는 화학적 상해인데요. 이 화학적 상해는 약물을 잘못 복용했거나 처방된 약이라도 과량 섭취하게 되면 화학적 상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가볼게요. 5번 병원 감염의 상해 봅시다. 병원 감염으로 인한 상해 안에 내용 보시면 병원의 공기 중에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졌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항생제에 대한 내성. 그 항생제를 이기는 힘이 내성입니다. 우리가 폐렴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에 이 폐렴균이 죽어야 되는데 이 폐렴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균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병원 공기 중에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답니다, 여러분. 많아서 저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호흡기 및 상처 부위의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으로 인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봅시다. 자, 첫 번째 환자에게서 나오는 가래, 소변, 대변 등 배설물 처리는 위생적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 침대볼을 갈아주거나 2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직접 만지는 일을 할 때는 손을 반드시 씻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균 전파 매개 물질인 곤충은 반드시 없애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부위의 상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결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는데요. 이 청결한 환경, 자, 어떻게 하면 청결한 환경을 만들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실 관리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봅시다, 여러분. 청결한 입원실 환경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는 청소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의 위에 있는 먼지부터 먼저 처리하고 창문 쪽에 있는 먼지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야 되고 밑에 보시면 간호사실, 치료실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간호사실을 청소할 때는 탁상, 의자, 장은 무슨 걸레로? 젖은 걸레를 사용해서 닦고 거울과 바닥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빗자루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빗자루를 사용하면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빗자루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걸레를 사용한다? 젖은 걸레를 사용해서 닦는 게 간호사실이나 치료실을 청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싱크대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소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어야겠고 소독기도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주어야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거 병원 감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는 3가지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나와 있는 것이 물품 관리 및 세척입니다. 세척. 그래서 물품에는 여러분 보시면 유리, 알루미늄, 에나멜 제품이 있고 그 다음 또 고무 제품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유리나 알루미늄이나 에나멜에 피가 묻었다. 피가 묻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차가운 물로 씻어낸 다음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씻어 내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차가운 물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더러움을 없애 주어야 됩니다. 피가 묻으면 첫 번째는 차가운 물,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로 씻어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여기 유리, 알루미늄, 에나멜에서는 피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여러분 고무 제품 볼게요. 고무 제품. 자, 병원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고무 제품들은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찬물에 헹구고 그 다음 더운 물하고 비누로 씻어 주어야겠습니다. 비누로 씻었기 때문에 비누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헹군 후에 말려야 됩니다. 말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무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보시면 고무 제품은 여러분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열에 접촉하거나 차게 하면 고무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 관리할 때는 실온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늘에서 보관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햇빛의 약함으로 주의해 주어야 되고요. 고무 제품은 그늘에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고무 제품의 관리 방법은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되고요. 또 피나 점액 같은 것들이 묻었을 때는 처음에는 차가운 물로 씻어내고 두 번째 따뜻한 물로 헹궈낸다는 거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병원 의료 물품 관리입니다. 병원 의료 물품 관리. 자, 병원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보시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요것만 볼 거예요. 요점 정리. 물품을 보관하는 방법.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방법 첫 번째는 소독한 날짜가 최근의 것일수록 뒤쪽에 보관해야 됩니다. 오늘 소독 갔다 온 것들은 오늘부터 2주 뒤까지 사용할 수 있지요. 맞죠? 근데 어저께 올라온 물건은 어제부터 2주 뒤까지니까 하루 유효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유효기간이 긴 걸 뒤쪽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독한 차례대로 물품을 사용하도록 배치해줘야 되고 소독 물품 중에서 먼저 사용해야 할 물건을 손에 닿기 쉬운 쪽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 보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나오는 기록부터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